프로젝트 레이브 지오메트리는 국내 언더그라운드 전자음악 공연계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전까지 조금 더 소외받았다거나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던 공간들을 조금씩 조명하고 특히나 라이다 센서로 그 지정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트에어는 학내에서 구성된 콜렉티브인데요. 우선 저와 우경 씨 그리고 다영 씨가 먼저 뜻을 이루어서 파티를 열기 시작했고 민주가 거기서 DJ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는 4인 콜렉티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영상을 맡고 있고요. 저는 디제잉을 담당하고 프로모터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 대표자를 맡고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징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디제잉으로 참여를 했다가 지금은 각종 기기를 다루는 역할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스트에어 초창기에 DJ로 섭외가 되었다가 되게 자유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원 3명을 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만났어요. 다영은 디제잉 배우는 곳에서, 그리고 주영은 학교에서 또 다른 외부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민주 같은 경우에는 파티에서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좀 떠다니는 아이디어들을 그냥 막 공상하듯이 내뱉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엔 실현을 시켜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좀 더 다수가 모이면은 실현시키기 좀 더 빠르고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디제잉을 막 배운 시기였는데 이제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공은 미술이고 이러던 참에 이런 함께 하자고 한 콜렉티브의 뜻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하면서 거기서도 콜렉티브 활동을 했었는데요. 콜렉티브로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다른 발상들을 할 수 있고 새롭게 프로젝트를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콜렉티브를 결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들 4명이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음악의 역할은 되게 언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언어라도 말투에 따라서 기쁨과 화남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음악이더라도 되게 본능적으로 리듬을 붙잡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언더그라운드 클럽이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스트에어가 생각하는 파티란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되는 그런 형태를 파티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 노래가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내거든요. 언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많이 바꿔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티라는 형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 그 계속 활동하고 있는 주 지역구들의 생태 혹은 거기에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한데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예시들이 요 근래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 때랄지 아니면 슬픔의 K-팝 파티와 같은 형태로 언더그라운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를) 기점으로 있었던 대형 클럽에서의 사건들을 보면서 항상 저나 저의 친구들이 향유하는 그런 클럽의 모습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괴리감을 느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클럽 문화와 언더그라운드 씬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런 음악을 향유할 공간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언더그라운드 씬은 계속 어떠한 파티나 음악을 통한 연대로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있었던 강남권의 대형 클럽들의 사건들 이후로 클럽이나 파티에 대한 이미지가 변질되었고 어떠한
한 가지 이미지로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언더그라운드 씬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공간 운영자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언더그라운드 씬은 지속되었었고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에 저희 프로젝트 내에서 그런 맥락을 다루는 공간이 한 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명맥이 깊은 홍대 클럽이 폐업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향유하는 DJ들이 모여서 파티를 이룬다는 지점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마약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들은 저희가 완전히 결부시켜놓고 언더그라운드만이 순결하고 대형 클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분리해서 쉽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프로젝트 처음 시작했을 때 역시 제일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팀원들 전체 다. 그래서 아무래도 음주 가무가 있는 공간인 건 확실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춤을 추는 그런 활동들이 당연하게도 조금 더 위험한 상황들이랑 밀접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구분 짓기보다는 더 직접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만 보는 언더그라운드 외 어두운 클럽 공간들을 화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위험함과 다르게 직접 와서 느껴보면 사실상 정말 별거 없거든요. 노래를 듣기 위해서 정말 원하는 뮤지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땀을 빼러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러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다들 뭐 하나 멋있게 꾸미지 않고 물론 꾸며도 상관없고요. 근데 편안한 옷차림으로 와서 즐겁게 편안하게 즐기다가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직접 증명해내고 싶었습니다. 파티를 할 때는 보통 공간을 어둡게 하고 백지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명이나 연무기 같은 특수 효과로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거나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카메라로는 그 파티의 현장성을 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라이다 센서는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어서 저희가 특히 주목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거리다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런 어떤 타임라인에 따른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랑 나갈 때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지? 라는 질문을 생각하게 유도를 하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음악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 베이스의 클럽을 기록한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그런 이미지가 전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았었어요. 예로 들어서 익찬욱 감독님께서 아가씨라는 영화를 만드시기 전에 구글에 아가씨를 쳤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후에 그 영화가 개봉하면서 아가씨란 단어를 구글에 찾았을 때 영화 스티커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이 단어를 뭔가 점유하셨다라는 언급을 했던 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저희는 사실 당당하게 파티라는 단어를 이용하면서 저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지가 정말 근접으로 찍힌 이미지라면 여타 강남 클럽이나 다른 클럽과 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배제하고 움직임,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점들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더 센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분위기 너무 다들 좋았고요. 사실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모객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까지만 해도 언더그라운드 공연 활동이 너무 주춤하던 시기이다 보니 공연을 저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열어보자 약간 이런 각오로 시작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파티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한 공연업계 분이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야 하는데 타는 사람만 있고 내리는 사람은 없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살짝은 웃픈 상황이 됐었지만 공연 자체에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었고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2차 파티, 명월관이라는 공간에 문을 닫고 홍대클럽에서 고백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열게 됐었는데, 그 공간에서 했었던 두 번째 파티는 원래 새벽 4시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 당시 소음 민원 때문에 건물주 사장님께서 새벽 2시에 당장 공연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계약서를 다 쓰고 공연을 그때까지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공간 자체와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그리고 건물주분이 함께 계속 좋은 관계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빨리 공연을 중단하고 그 상황에서 DJ들과 관객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미 마지막 타임까지 틀 DJ들이 모두 다 와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맨 마지막 타임 DJ는 그날 당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10~10명의 관객들이 10분 전에 들어온 상황인데 30분 뒤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순간에 가장 많은 마음의 갈등을 했었지만, 사실상 가장 감사했던 건 관객분들도 그리고 공간 사장님도 모두 다 이해하고 공연 중단을 함께 도와주셔서 잘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관객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때 웃으면서 이해해 주시면서 건넸던 한마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게 언더그라운드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언제든지 소음 민원에 공연이 중단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시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파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더그라운드 파티의 가능성 중에 가장 큰 점이라고 한다면, 수익성과 바로 결부되지 않더라도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훨씬 더 자유롭게 실현을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라는 단어 자체의 재정의 또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프로젝트 주 성격이 파티이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이런 거 합니다, 오세요라고 초대를 드렸을 때 가장 많은 거절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파티라는 성격을 만약 미술관으로 들여온다면 사람들이 조금은 손쉽게, 그리고 진입장벽이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전시 보듯이 놀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파티라는 단어가 제 주변 가족들과 저로부터 그리고 팀원들 각자 스스로부터 좀 떳떳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전 공모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실제 진행하는 건 파티이지만 행사라는 단어로 혹은 이벤트라는 단어로 계속 우회해가면서 공모를 써왔거든요. 파티라는 단어 자체가 떳떳할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계속 단어를 바꿔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사실 현장에서 즐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람들이 방문하기 좋은 시간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공간에서 파티의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것이 약간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목표이기도 하고요. 민주가 얘기한 것처럼 현장성이 배제된 파티 이미지가 어떤 맥락을 자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영상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4차 파티를 하면서 다뤘던 공간에서 그 지정학적으로 그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그 파티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파티들이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 이름 레이브 지오메트리처럼 이 레이브 씬의 지정학적인 맥락이 비단 어떠한 어디 위치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파티가 있었던 공간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다층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파티라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일시적이다 보니까 4번의 파티를 진행한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휘발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동시에 이거를 기록하는 거, 그리고 전시장의 한 작업으로 전시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파티의 성격과 너무 정반대여서 일시적인 성격을 박제해버리는 건 아닐까에 대한 또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조금 컸었어요, 팀 자체가. 근데 어떤 지점에서 요거에 대해서 확신이 들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공연업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폐건물을 찾거나 아니면 버려진 공간들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파티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순간은 딱 일시적으로 그 순간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티 자체를 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같은 부분들은 관찰하고 영상의 형태로 남겨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파티와 언더그라운드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팁은 굉장히 편안한 신발을 찾고 최소한 여름엔 티셔츠 2장을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각자 어떤 계기로 이 클럽에 가거나 뭐 파티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로든 좋아하는 뮤지션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이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서로를 잘 몰라요. 그 순간 즐기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큰 부담 안 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말 멀쩡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정직하게 들려오는 소리 자체를 어떤 강력한 베이스의 울림 같은 것을 느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평상시에 잘 관찰을 해보다 보면 파티랑 비슷한 성격을 일상으로 끌고 오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소리와 약간 어두운데 화려한 조명 속에서 막 빵빵 터지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있는 운동을 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더 즐겁게 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